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에는 또 시원하긴 하지만 또 냉방도 조심하시고요. 더위도 조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이론 강의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제가 노량진에서 가르친 지가 2008년부터였는데 1급은 2002년부터였고 근데 노량진은 시기가 너무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요. 노량진 시계는 정말 빨라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7년을 했는데 그 7년이 노량진이나 수험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거의 한 20여 년보다 그 7년이 더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1월 되면은 12월 오고 1월 되면 12월 오고 또 7월에 이론 강의가 시작되면 금방 내년에 시험 시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내년이 정말 금방 온다. 내년이 정말 금방 온다. 그래서 지금은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은 와 진짜 이러다가 내년 오고 내년 오면 시험 오고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를 체감하실 거예요. 체감. 정말 수험가의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1교시가 제가 하는 모든 수업 중에서 가장 오리엔테이션이 긴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수업이고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이제 무료 강의로 그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해이해지거나 뭔가 좀 이제 좀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니까 선생님이 그때 해줬던 정말 중요한 조언들이 있는데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또 보고 쉬는 시간에 봐도 좋고 그렇게 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가져가는 교육은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회복지학 개론을 100점을 받을 수 있는가, 100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100점을 받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조언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수업을 개강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이 이론 수업만 길어요. 그래서 이제 2교시부터는 열심히 진도를 나갈 거고요. 1교시는 정말 중요한 오리엔테이션과 100점 받는 방법 나올 겁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방문각에서 합격 커리큘럼을 촬영을 다 했어요. 제가 상당히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문각 공무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있잖아요.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최신선으로이기 때문에 먼저 촬영하신 분들께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촬영을 일찍 해서 저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대운 사회복지학 합격 커리큘럼에서 이제 이번 이론 수업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제 커리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되는데 항상 이거 안 보고 또 따로 또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요거를 클릭해서 짬날 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그 내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했습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를 1시간 반 했고, 이번에는 1시간 반을 제가 오롯이 했습니다. 다 저 혼자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맨날 하는 그 식상한 설명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특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3년 만에 정권이 조기에 교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응시하는 직렬에 채용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보호직인데 보호직 좀 많이 뽑을까. 올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직 시험 역사상 가장 적게 39명을 뽑았는데 아이고야 보호직은 왜 이렇게 적게 뽑아. 이런 거 있죠. 여자도 물론 적게 뽑았지만은 여자는 올해가 최저는 아니었거든요. 남자는 올해가 역사상 최저 인원이었어요. 최소 인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은 2011년부터 대규모 채용,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1000명 이상 사회복지직을 뽑으면 대규모 채용이라고 부르겠다. 어느 정도가 대규모냐? 이게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1000명 이상이면 대규모 채용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2011년부터 무려 13년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채용을 이어왔고 그 중에는 4000명 이상을
한 해에 뽑은 적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많이 이제 채용이 늘었죠.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하여튼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회복지직은 뭐 972명, 올해는 962명에서 1000명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그래서 대규모 채용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진 않았죠. 근데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또 사회복지직 업무가 늘 수밖에 없는 입법이 있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할 때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통합 돌봄이라는 겁니다. 통합 돌봄. 근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읍면동이 전국에 몇 개 있을까요? 수천 개 있습니다. 수천 개. 그러면 적어도 한 2, 3천 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보호직도 역대 가장 적은 인원을 이제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 가능성은 없어요. 더 줄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그러한 채용 전망을 제가 무려 한 5, 60명 정도의 그 현직 제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한 사무관 이상급 되는 직원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물어보고 그것도 뭐 전화로도 물어보고 뭐 문자, 카톡 등등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회는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뭐 국사 선생님, 뭐 행정법 선생님이 해주겠어요? 전공 선생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은 이제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더 많이 벌더라도 여러분들을 실제로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건 전공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공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현직에 있는 뭐 5, 60명 이상의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취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2008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게 보호직 1기예요. 사회복지직은 87년부터 뽑았거든요. 87년부터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일반직 공무원이 됐어요. 사회복지직은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공무원 강의를 2008년부터 했는데 그때 사회복지 보호직이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그때가 보호직 1기 제자였어요. 1기 제자부터 제 제자들이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사회복지직은 이미 그 전부터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을 취한 제자들 중에는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취한 제자들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많이 뽑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뽑는 걸. 그래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10여 년 만에 연락을 한 제자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하는 말이 선생님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요.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헛살진 않았구나 그랬고 내가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좀 정확한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보호직 내부에서 또는 이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부에 도는 얘기 또 사회복지직이면 또 전국에 보호직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직이 몇백 명이면 사회복지직은 거의 1만 명 이상이 제 제자입니다. 1만 명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여러 가지로 많이 얻어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의 영상도 혹시 안 들어봤다. 여기에는 단순히 채용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수많은 100점 맞은 학생들의 수기가 있습니다. 그 수기를 통해서 이 많은 100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야? 그거를 느끼세요. 느끼시면은 어센 말만 잘 들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따라서 잘 가기만 하면 그렇게 많은 고생을 안 해도 사회복지학은 100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인 게 나와서 100점 못 받아도 최상위권 점수는 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웬만하면 항상 100점이 항상 나왔고요. 다만 이제 몇 명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제 감명받았던 게 댓글이에요. 댓글인데 현직 분들 중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자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직접 쓰지. 여기다가. 근데 쓰긴 좀 민망했는지 꼭 전해달라면서 문자로 보내줬어요.
자, 2012, 제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2012년에 합격 임용되어 10년 넘게 보호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자님의 메시지 전달 드립니다. 제가 전달 드리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이 제자의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보호직은 단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현장 실무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 대상자들을 대하는 업무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직렬이니 힘든 수험생 시기 잘 이겨내셔서 현장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직이 이런 직업이에요. 예. 당연히 이 세상에 밥 먹고 사는 직업 중에 안 힘든 직업은 없어요. 없는데 기왕이면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그것도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범죄인이거나 비행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정권에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이 한 꼭지로 들어가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우리가 보통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꿈키움센터인데 현직 공무원들은 이제 비행예방센터라는 말을 같이 써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그 센터 확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이것이 인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지난 정권에서 워낙에 보호직을 인력 축소시켰어요. 아주 정책적으로. 교정직만 엄청 늘리고 보호직을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이분은 다른 분이죠. 자기가 직접 쓰셨네요. 본인이 자, 저도 어대영 교수님 덕분에 보호직에 입직한 지 15년 차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15년 차니까 아마 2010년이나 11년쯤 들어가셨겠죠. 자, 이 제자분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지금. 예. 어대영 교수님의 훌륭한 가르침만 잘 따라가신다면 사회복지 보호직 그 어느 분야에도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실 거예요. 보호직의 아버지 어대영 교수님 늘 건강하세요. 이제 이 보호직 1기부터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명으로 이제 남성 배동섭 이렇게 이제 올리셨거든요. 이분은 저보다 연장자세요. 저보다 연장자시고 2011년에 보호직에 합격하셔서 2011년에 입직하신 분입니다. 아까 좀 아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분호가 아마 동기이거나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들어가시니까 이제 14년 되셨고 정년이 3년 남으셨어요. 정년이 3년 남으셨어요. 저보다 연장자세요. 연장자. 근데 여기서 너무 길어갖고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여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1년 차 때 교정직을 준비했었는데 떨어지셨고요. 전공이 교정학이십니다. 교정학. 떨어지셨고 2년 차 때 사회복지직으로 바꾸셨대. 근데 그때 저를 만났대요. 2년 차 때 저를 만났고 근데 그때는 제 말을 수긍을 하겠으나 실천이 안 되는 거지. 실천이. 그래서 이제 후회를 했다. 그래서 3년 차 때 보호직으로 바꿨어요. 이분이 교정보호학과라고 하세요? 교정보호학과 경기대학교 그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직으로 바꾸셨는데 그때 이제 3년 차 때부터 저의 조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진작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서 그래서 필기도 월등하게 점수가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면접 코칭도 이제 제가 직접 해드렸는데 면접 코칭 때도 제가 이제 가르쳐준 그대로 저의 조언을 참작해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의 이제 단점을 제가 명확히 이제 짚어서 되게 많이 교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때도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쌤 말 안 들었으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선생님 말을 일찍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이분도 40 넘어서 공무원 되셔서 지금 14년째 생활하시고 이제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써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대부분 많고요. 사회복지직은 뭐 넘어갈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보호직이에요. 자, 보호직은 워낙에 그 소수직렬이라서 제가 보호직을 좀 더 합니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벌써 15년. 지금 아까도 15년. 비슷한 기수 같아요. 전부 다. 두말 필요 없습니다. 어대원 선생님만 믿고 가시면 사회복지학은 효자 과목이 될 거다. 보호직 들어오실 후배님들 날 더운데 건강 챙겨라. 뭐 이렇게 쓰셨고요. 내가 이걸 굳이 왜 읽고 앉아있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겠죠. 자, 요분은 사회복지직이네요. 사회복지직인데 최근이라서 한번 볼게요. 2022년 12월 겨울에 설명회 듣고 바로 방문각오로 결정했다. 근데 사회복지학 100점을 받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해서 어쌤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무조건 취업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 100점 받고 경기도 이제 광명시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첫 해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100점으로 평균 88점으로 합격한 그런 제자로 기억합니다. 자, 이것도 보호직인데 보호직 입직한 지가 10년도 훨씬 지났다. 가끔 동기들과 아직도 어쌤 얘기를 할 만큼 합격할 때 큰 도움을 주셨다. 어쌤 강의 듣고 많은 시간 투자 안 했음에도 그 당시 사회복지학을 한 개만 틀리고 가로 열고 나머지 과목은 유유 평균을 확 높여준.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95점 나왔으니까 평균 점수를 올리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저는 어쌤 공무원 강의 그리고 1급 교재로 한 해는 1급에 합격했고 다음 해에는 보호직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보호직 전망도 이 영상에서 보호직 전망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이 힘들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 변화를 지켜보고 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렬은 잘 없으니까요. 보호직 준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이렇게 여기 보호직 준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호직. 이 제자는 2008년 11월에 그 이론 강의 때 방문각으로 처음 온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첫 해 마지막 이론 수업 때 제자예요. 2008년 11월. 그때 갖고 이 친구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회복지학 비전공자 출신 공무원 시험 장수생으로 힘들어 하다가 어대원 선생님 뵌지 6개월 만에 6개월이니까 11, 12,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직이 4월이니까 6개월 만에 사회복지학 100점을 맞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랍니다. 좌고 우면하지 말고 어대원 선생님 강의 교재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반복하셔라. 선생님은 최적의 효율성, 제가 추구하는 건 효율성입니다. 시간 낭비 안 하고 고득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전공 과목은 수험생활 4년을 넘게 해도 100점이 안 되는데 이 학생은 전공이 법학이에요. 법학. 이 당시 보호직의 과목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이었고요. 이 당시 지금은 형사정책이지만 그래서 법학이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 성균관대 법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위 0.8% 안에 들어갈 정도의 상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래요. 근데도 보호직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을 100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근데 사회복지학은 저를 만나 6개월 만에 100점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공인 사회복지학을 6개월 만에 100점을 만들어 주셨으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수험생활 최대한 줄여서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촬영한 건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조언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보시면 좋겠다. 못 보신 분들 말이에요. 못 보신 분들. 자, 그럼 OT 자료 받으셨죠? 자, 1교시 OT는 좀 여유 있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엄청 열심히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자, 오늘부터 해서 2달 동안 갈 거고요. 수업 시간은 될 수 있으면 6시 반이 넘지 않게, 6시 반이 넘지 않게 끝낼 겁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보강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보강을 한다는 건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버리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너무 포커페이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 건가, 아니면 그냥 표정이 원래 없는 건가, 애매할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알아먹으면 보통 이게 리액션이 잔잔하게라도 있거든요. 근데 뭐야 이런 표정이 있어 가끔. 그러면 제가 막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도 또 사람이 바뀌면은 이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달라지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으면 알아듣겠는 액션을 취해주시고, 살짝이라도. 알았죠? 액션 더 크면 좋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시업이 늦어지잖아. 너무 다 포커페이스면 수업이 늦어지죠? 그러면 또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좀 협력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 일단 우리 직렬의 전문 과목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 예능이든, 뭐든지 간에, 예체능이든 뭐든지 간에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렇죠? 예,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그 기본기를 갖추는 게 바로 이 수업입니다. 이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예, 이 다음 강의가 기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고 또 매주 선생님이 출제한 OX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또 장학금 기왕이면 욕심을 갖고 까지고 장학금 좀 타고, 그리고 이제 기출을 풀어보면은 괜찮게 풀리네. 내가 좀 하고 있네. 그럼 또 기출에서 또 OX를 또 합니다. 기출 지문을 가지고 또 OX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본기도 좀 했겠다. 기출도 지금 했고, 그러면 여기서 OX를 또 잘 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 시간이 확 줄어요. 확 주는데 이상하게 조금만 복습해도 머리에서 별로 휘발이 안 돼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쾌감을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분명히 복습 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머리에서 잘 안 빠져나가지? 가끔 가다가 회독해줘도 기억이 금방금방 살아나는데, 이 기쁨을 느끼셔야 돼.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 암기 과목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줍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형사정책, 이런 과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복습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배우셔야 돼. 일단 저는 이미 2008년부터 중요도에 따라서 휴먼 별표를 5단계로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가 없는 게 있고요. 별표가 하나, 별표가 2개, 별표 3개, 별표 3개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따가 체크할 때 숫자로 해도 됩니다. 0, 1, 2, 3, 4.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책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알려주는 꿀팁입니다. 알았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만큼 비용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곧 이론 강의에서만, 딱 이 강의에서만 제가 기본서에다가 별표를 체크하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할 거예요. 휴먼 별표 2개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운이 좋으면 여기서만 20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운이 좋을 때고, 적어도 여기서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항상. 항상 적어도예요. 평균적으로는 여기서 보통 17, 18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여기서 20문제가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의 우선순위죠. 우리가 뭘 공부하든 일단 암기 과목이라는 거는 모든 파트가 있어도 어느 파트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암기 파트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영어면은 단어를 모르는데 문법을 어떻게 하고, 단어 문법을 모르는데 독해를 어떻게 해요. 그죠? 다 연계돼 있잖아요. 연계. 그렇죠? 기왕이면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기왕이면 정확히 알면은 그만큼 구조 독해도 잘할 수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연계돼 있죠. 난 독해만 할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언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암기 과목은 예를 들어서 나는 선사시대 포기할래. 선사시대 안 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선사시대를 모른다고 해서 삼국시대 공부 못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암기 과목은 그렇다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복습할 때 얘 먼저 해도 돼요. 얘가 먼저 내가 장기 기억화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고. 항상 그냥 무조건 깨알같이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수업한 범위에도 얘네들이 나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복습할 때 그냥 책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한번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먼저 복습, 그 다음에 3개짜리 복습, 2개짜리 복습, 1개짜리 복습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그리고 또 복습할 때 항상 제가 이제 조언하는 게 뭐냐면, 자, 오늘하고 내일 수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늘 내일 수업한 거를 가지고 OX 40문제를 봐요. 1교시에 OX 40문제를 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왕이면 잘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내일 중에 이제 천천히 좀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몇 회독을 하고 다음 수요일에 올 거냐예요. 그랬을 때 이론서만 계속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론서에 해당되는 파트가 핵심 요약 노트에도 있죠. 그러면 한 번은 이론서의 긴 거를 빠르게 통독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핵심 요약 노트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정독해서요. 왜? 핵심 요약은 모여 있지. 모여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 왜? 페이지가 너무 적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2권에 있는 그 알찬 부록이 있거든요. 1권은 다 교재 원고고 2권은 교재 원고에다가 뒷부분이 알찬 부록이라 그래서 뭐 출제 경향표하고 시험 응시 현황표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해봤자 650페이지가 안 됩니다. 다 해봤자. 근데 어쨌든 650페이지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는 왠지 펼쳐져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 책을 자꾸 넘겨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핵심 요약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하루 나가도 핵심 요약으로는 몇 페이지가 안 돼요. 몇 페이지가. 보기가 되게 부담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이론서를 빠르게 통독하고 또 한 번은 또 핵심 요약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안 쓰는데도 머리에 많이 저장이 된단 말이죠.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시험 당일에 누가 더 머리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가 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외워왔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5단계로 한다. 일단 절대로 2개 이상은 틀리면 안 된다. 2개 이상을 틀리면 안 된다는 건 선생님은 실제 시험보다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객관식 문제를 내는 거에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보다 객관식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휴먼 별표 2개 이상인데 중요한 내용을 좀 어렵게도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 실제 시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좀 힘들었는데 시험 당일에 쉽게 느껴지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수험생에게는. 저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제가 업시켜 드리고 있다. 여러분도 이걸 믿고 따라와 봐라. 일단 뭐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예전부터 붙여준 말입니다. 뭐 어셈은 버려주기의 달인이다. 뭐 줄여주기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서도 제가 두꺼울 때는 한 1300페이지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합격 수기를 많이 넣었어요. 장문의 합격 수기. 지금은 그런 걸 다 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하는 해마다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법령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 법령이 40개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 많은 법령을 어떻게 하면은 확 줄이면서도 생소한 법령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 꿀팁이라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그래서 모든 법령을 조문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일단 확률이 낮은 것들은 빼주거나 아니면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줄이니까는 갑자기 1000페이지 미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제가 또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공부하는 양은 예전에 비하면 줄었는데 해마다 100점 학생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줄여주기, 그다음에 고득점 합격자 배출의 신 저의 지혜로운 그런 수업 진행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믿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입고 왔죠? 어쌤 믿고 따라가고 합격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입고 왔고요. 제가 이론 수업 때는 이제 제가 프로야구 유니폼을 좀 입고 올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선물해준 유니폼이 있어요. 10개 구단께. 그래서 선생님 왜 저러나 했는데 제자들이 선물해준 옷을 수업 때 한번 그냥 입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 받은 순서대로 입고 올 거예요. 선물 받은 순서대로 전국의 제자들이 선물해줬습니다. 그다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시켜 가면서 할 거고, 또 중요한 건 반드시 외워야죠. 그렇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암기예요. 사실 외워버리면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외우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최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는 제가 이해를 시켜가면서 암기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객관식이라는 거는 정확히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다 모르는데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지선다인데 4개 중에서 1, 2, 3, 4 중에서 딱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야. 이런 운도 따라줄 수 있는 게 객관식이고요. 또 심지어는 전혀 모르겠는데도 통계학적으로 찍어서 맞을 수 있는 게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객관식 학습 꿀팁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거를 잘 익혀놓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플러스 알파 몇 문제씩을 더 맞을 겁니다.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 시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쌤이 가르쳐준 꿀팁으로 찍었더니 100문제를 다 알면 좋지만 100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찍었더니 다 맞았어요. 뭐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이런 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확률은 6개 찍어서 6개 맞은 거였습니다. 최고의 확률 6개 찍어서 6개 맞은 거였어요. 우리 공시에서는 1급은 9개 찍어서 8개 맞은 사람이 지금까지 최고의 확률이었어요. 그건 오지선다. 우리는 사지선다. 이랬어요. 그래서 맞다. 객관식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게 객관식이야. 주관식이면 빵점인데 객관식은 아니야. 그냥 OMR 카드에 거기 정답에만 마킹되어 있으면 맞는 거거든. 그게 객관식이잖아. 그러기 위해서 또 법령 학습 꿀팁도 계속 제가 주입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거가 무의식적으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시험장 가서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조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안 돼. 항상 예를 들어서 영어 풀 때 우리 뭐 누구 쌤이 뭐라고 하셨지? 뭐 예를 들어 진가영 쌤이 뭐라고 했더라 이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를 하는데 뭐 누구 뭐 저랑 동갑내기인 노홍 쌤이 뭐라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뭐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뭐 어쌤이 가르쳐준 객관식 꿀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찍으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법령 생성어 나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뭘 적용하라 그랬지? 이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반복적 주입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나도 모르게 뭔가를 적용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어쌤이 1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써먹었구나.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자, 그 다음 휴먼 장학생 OX 모의고사를 봅니다. 언제부터 보냐?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주까지는 수요일 1교시가 항상 OX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수업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계속 누적시켰거든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또 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옛날 학생들보다 사회복지학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한번 해보자. 왜냐면 어차피 기출도 진도대로 나가니까 그러면 그냥 최대한 복습량을 줄여줘 보자. 어차피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주 공부한 것만 알았죠? 그래서 딱 40문제고요 40문제를 푸는데 마킹까지 12분이에요 12분.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은 40문제를 12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러 가면 시간이 되게 모자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면은 그거는
읽는 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에요. 예, 읽는 거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알았죠? 일반적인 걸. 그래서 1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40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 사지선다죠. 그렇죠? 그럼 40문장이면은 공무원 시험으로 하면은 몇 문제입니까? 10문제죠? 10문제를 풀고 이거 못 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12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없고 여러 번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제가 추구하는 건 자, 고득점인데 제가 추구하는 고득점은 어쌤이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추구해왔던 건 사회복지학은 그냥 고득점이 아닙니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그리고 고득점이에요. 제가 말하는 신속 정확은 7분에서 8분입니다. 이걸 20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시간이 이제 올해부터 110분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국어하고 영어가 5분씩 늘어서 110분으로 늘었잖아요. 그럼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읽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되니까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더 확보를 더 해야죠. 언어 영역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기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암기 과목 전체 중에서 가장 시간을 짧게 잡는 게 사회복지학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사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행정법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각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7, 8분 이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물론 5분 만에 100점 맞은 학생들도 있어. 사회복지를.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해 유독 좀 문제의 운과 또 문장의 길이 운이 같이 겹치면서 이제 5분 컷이 이제 가능했던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보통은 저는 7, 8분을 얘기합니다. 알았죠? 제가 지향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범위 그렇고 일정은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1교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고 절대 수요일에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지각하면은 못 들어가요.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각하면 입시를 못합니다. 시험 끝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시험 못 보면 또 휴먼 장학금도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여유 있게 마지막 벼락치기 하세요. 알았지? 시험 전에 마지막 벼락치기 되게 유용합니다. 되게 유용해요. 시험 직전에 본 거는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벼락치기 싹싹 하시고 시험 보십시오. 자꾸 그런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매주 40문제씩 수요일에 보고 총 280문제를 볼 거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휴먼 장학금을 범위도 확대하고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 휴먼 장학금을 준 지도 오래됐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학습 의욕을 좀 더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험 생활 중에는 뭔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모의고사 잘 봤어도 뭐 누구한테 막 자랑할 것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엄마 나 저기 뭐 아빠 나 뭐 엄마 누구 뭐 애인한테 뭐 친구한테 야 나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잖아. 그래 잘했다. 뭐 근데 뭐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물질적인 보상도 있으면 좋잖아. 기왕이면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책으로 주다가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량진에서 다수결로 했는데 진짜 예외 없이 100% 현금. 정말 다수결로 했거든요. 와, 그때 한 90몇 명이 수업했는데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상품권하고 현금 중에서 뭐가 더 좋겠냐. 그랬더니 진짜 그냥 90몇 대 빵이야. 알았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끔 상품권도 섞어서 주고 합니다. 섞어서 주고. 자, 그래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물질적인 것까지 제가 섞어서 주겠다. 그래서 금년 25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휴먼 장학생 범위를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그러면 70점 이상이면은 OX에서 70점 이상 받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70점 미만 맞는 게 더 어려워요.
예, 나중에 봐봐. 나중에 봐보라고. 그래서 OX야. 지금 사지선다가 아니야. OX는 이미 공부를 안 해도 맞을 확률이 몇 %예요? 50%야. 50%. 그래서 이제 특히 공시생이 OX를 70점 이상 못 맞는다? 그거면 그 공시생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사회복사 1급 강의를 주말에 하고 있고 지금 1급도 이론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1급은 제가 좀 많이 참아요. 왜냐면은 일단 연령대가 6, 70대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예, 일단 50대면은 젊어. 그래서 1급은 수강생이 20대에서 70대까지 있습니다. 예. 근데 연장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거든요. 예, 최대한. 꾸벅꾸벅 주무셔 이렇게 막 듣다가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도 꾸벅꾸벅 졸아. 그러면 내가 이제 쿵 하면서 이제 막 또 깨워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분들은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하시거든요. 이런 시험 공부를. 그리고 OMR 마킹하는 거 있죠? 예, 막 속 터져, 속 터져. OMR 마킹하는 것도 막 속 터진다고. 너 저기 감독할 때 막 힘들지? 그지? 그거 다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뭐요 이게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제 한 번 듣고 금방 까먹고 한 번 더 금방 까먹어. 단기 기억이 안 좋으시단 말이야. 알았죠? 노년기의 특성이에요. 예. 단기 기억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공무원은 20대에서 50대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70점 이상 받는 건 진짜 당연한 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 수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알았죠? 공무원 수험에 대해서 내가 수험 생활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가능성 없는 학생들 데리고도 그냥 계속 방문각 수강 신청할 거니까 끌고 가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마음에 우러나면은 너는 수험 생활은 안 맞을 것 같다. 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너는 9급보단 7급까지 플러스하거나 아니면 7급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해 줍니다. 객관적으로. 자, 어쨌든 선생으로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다. 장학금을 한번 욕심을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일단 7점 이상으로 했다. 왜?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별로 수업도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동기부여를 세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공부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잘 배우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사회복지직만 뭐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보호직도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다루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어떻게 다루니까 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또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거. 특히 나를 타기 싫어. 그 민원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하게 그렇거든요. 공무원들은 나를 타겟으로 막 인터넷 민원, 방문 민원 해가지고 뭐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 공무원 진짜 개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난리 납니다. 그러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플러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덤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를 했냐. 올해부터 70점 이상도 포함시켰는데 처음에 5,000원, 만원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게 5,000원을 주는 게 좀 그렇더라고. 5,000원을 주더라도 뭐 상품권으로 주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확 올려버리자. 까짓 거. 확. 그래서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올렸어요. 알았죠? 그래서 만원은 제가 이제 아마 문화상품권으로 드릴 거고 2만원부터는 무조건 현금으로 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80점 이상인 분들은 이제 휴먼 상장도 있습니다. 휴먼 상장도 예쁘게 제작해서 직인 찍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분 좋거나 뭐 그러면은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밥 먹으러. 자, 어쨌든 즐거운 또 추억도 만들고 하면 좋습니다. 자, 휴먼 장학 지도가 어떤 직간접적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인강은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왜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자신의 복습 상태는 곧 실력이죠. 그거를 확인하죠. 어쨌든 인강으로 공부해도
OX 문제를 안 풀어볼 리가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실강 학생들의 점수대를 불러줘요. 뭐 오늘 제일 잘 본 학생이 몇 개 맞았고, 뭐 2등으로 잘 본 학생이 몇 개 맞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불러주거든요. 그럼 인강으로 보면서 아,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 나도 상위권이구나. 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에게 칭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인 경우에는 또 아이고야 내가 좀 열심히 안 하고 있네. 잘 모르네.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에게 뭐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리 강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자기 강화. 이게 전부 다 반듀라라고 하는 이제 학자의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강 학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점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점 만점도 놀랍게 실강보다 인강이 훨씬 많고요. 1급도 합격자가 실강보다 인강이 절대 다수로 많습니다. 일단 수강생 자체가 인강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면서 당연히 사회복지학은 이제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복습했더니 진짜 올라가네? 그러면 다른 과목, 암기 과목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다른 과목 성적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합격 수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강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많든 적든 경제적인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수험 생활에 정말 큰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장학 제도가 수험 생활에 너무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한 그런 합격자들이 너무 많고요. 또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버리는 사람 없고 그 상금 봉투도 제가 예쁘게 스티커도 붙이고 도장도 찍고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장학생 출신들 중에서 최소 70% 이상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어마어마한 통계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회복지학만 뭐 장학금 탔다고 해가지고 잘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복지학에서 고득점 받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다른 과목에도 그게 탄력이 되는 거예요. 탄력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만큼 학습 능률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자, 그 다음 인강 학생들도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휴먼 3+3 장학 이벤트입니다. 인강도 되고 시간 다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3만 원권을 문자로 싸드립니다. 문자로 싸드려요. 그래서 보호직 시험 보고 사회복지학을 85점 이상 받고 방문각에서 가채점 한 거를 보여주고서 간단한 소감을 쓰는 거예요. 뭐 수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간단한 소감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리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최종 합격까지 했다. 그러면 합격 수기 쓰시면 또 3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강 학생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90점 이상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85점 이상이에요. 저는 이제는 좀 다시 옛날처럼 사회복지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면서 일단 올해까지는 마지막으로 85점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장학금을 받은 누계 인원이 1,720명이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5,59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노량진 강의를 시작한 게 2008년부터라고 했고요. 그 이후로 있었던 사회복지학 개론을 본 시험들입니다. 제가 이걸 다 카운트를 해봤는데 2008년까지는 지방직은 각 지역별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다 이제 공식적으로 본 그러한 사회복지학 시험인데 이거를 다 해보니까 카운트했더니 50번이더라고요. 50회 시험이. 딱 50개가 됐어요. 50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사회복지학 개론을 선택 과목이든 필수 과목이든 본 게. 근데 50번인데 제가 지금 체크한 게 있거든요. 6월 2011년, 2012년 우리 사회복지직하고 그다음 2017년에 서울시 시험하고 그다음에 19년에 서울시. 그다음에 이거는 교정직 경채예요. 지금은 뭐 교정직 경채를 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번 중에 5번, 5번이 3문제 이상.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한 거는 뭐냐면 20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이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된 거. 교과서 외의 내용이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1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보면 한 번 정도가 20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이 이제 교과서 외에서 나온 거다. 우린 그걸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엽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90%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냐? 아니면 10%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냐? 어느 게 맞을까요? 당연히 얘입니다. 예, 우리는 객관식 시험 보죠? 객관식 자체가 확률 게임이에요. 객관식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 게임.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생각하고서 보면 되고, 이 중에서도 이 5회 중에서도 2012년 9월 사회복지 시험만 5문제 이상이 완전히 생소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찍기 시험이지, 찍기 시험. 찍기 시험.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의미 없는 그런 거 있죠. 단순 찍기. 올해 뭐 보호직 형사정책도 그런 문제가 뭐 한두 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 너무 지엽적인 법령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만 5문제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딱 3문제였어요. 딱 3문제만 지엽적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저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가르쳐준 객관식 꿀팁, 그 다음에 법령 꿀팁, 이거를 적용해서 가면 됩니다. 저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알았죠? 있더라도 그 꿀팁을 적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험은 뭐예요? 50번 중에 45번은 다 평이하게 그냥 그 안에서 우리 교재 안에서 다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100점이 나왔고 딱 요 해만 유일하게 100점이 안 나왔던 해였어요. 제가 가르치고 나서 유일하게 100점이 안 나왔던 해입니다. 이때도 보호직은 또 95점은 많이 나왔는데 아쉽게 100점은 안 나왔었어요. 아쉽게. 하지만 나머지는 다 100점이 나왔다. 단 몇 명 나왔느냐가 문제다. 몇 명.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확률을 중요시해라. 자,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비정상의 재정상화가 1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9년간의 그 선택 과목 제도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어 오면서 전공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년 차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전공 과목 또는 직렬 전문 과목이죠. 보호직이면 사회복지 형사정책, 사회복지직이면은 사회복지 행정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을 좀 많이 좀 잃어버렸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정상화가 더 되지 않을까, 수험생들의 그러한 자세도 좀 정상화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제자들하고 또 떨어지는 제자들하고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오랜 기간을 비교해봤어요. 일단 고득점으로 붙는 학생들은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통적으로 일단 수업 중에는 강의에 정말 오롯이 몰입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도 체크를 해놓죠.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이거 다음 주에 OX에 꼭 내요. 이렇게 낼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까지 가르쳐주기도 해.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게 빠르게 착 체크해 놓는 거죠. 체크를 잘해야 돼요. 체크를. 그래서 2022년에 3관왕한 그 남자 김태희라는 제자가 있어요. 남자, 항상 남자라고 해줘야 돼. 남자 김태희라고 있어요. 저기 문 앞에 맨 끝에 앉았어. 항상 조자리에 맨 뒤에 오른쪽 끝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 제자가 휴먼 장학금을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 그랬는데 그 제자는 그 전에 5년간을 보호직하고 일행직을 준비했어요. 보호직, 일행직. 근데 계속 떨어졌어. 물론 아깝게 1점 차이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또 필기는 한 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 똥줄로 붙어가지고 이제 최불 한 번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이제 불쌍해졌잖아. 근데 5년 차를 지내면서 주변에서 너 사회복지직 한번 해봐.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병행한 거야. 병행. 그러면서 2급도 따야 되죠. 2급 따려면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직은 또 놓치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당연히 봐야죠. 근데 2022년 그때는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아니었잖아. 이제 필수죠. 그러니까 얘는 또 형사소송법을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도 새로 공부해야 되고 사회복지학도 새로 공부해야 돼. 세 과목을 새로 공부해야 되는 위기에 놓인 거죠. 전공 실습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진 거죠. 근데 그때 저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수업에서. 이 7, 8월 이 수업에서 저를 만났어요. 저 맨 뒤에 앉았어. 근데 첫 수업부터 장학금을 받더라고. 근데 제일 잘한 게 뭐냐? 선생님이 가르쳐준 복습 방법을 따라한 겁니다. 그 복습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4시간을 수업했다고 칠게요. 4시간 수업에다 칠게. 그럼 복습 시간은 절대 2시간을 넘기지 말아라. 절대. 맥시멈이 2시간이다. 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영어가 노베이스인데 영어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그 영어 수업은 수업 들은 거에 10배 이상을 복습해야 돼요. 언어는 그래. 언어는 친해질 때까지 그래야 돼요. 언어는. 그럼 4시간 수업 들으면 40시간 이상을 복습해야 되는 게 언어야. 언어. 왜? 그 안에는 외워야 될 단어도 많거든. 외워야 될 수거도 많고. 그게 언어라고. 언어. 물론 노베이스라서 그래요. 노베이스라서. 이미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관여가 안 되고. 근데 사회복지는 생판 처음 봐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그래서 4시간 수업했으면 2시간 미만이어야 된다. 근데 그 친구는 30분을 썼답니다. 30분. 30분 복습했대.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빠르게 2회독. 30분 만에 빠르게 2회독. 쓱쓱쓱쓱 해서 그날 수업 들은 거에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머릿속에다가 최대한 임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천천히 1회독. 천천히라는 건 좀 음미하면서. 하지만 진도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돼. 그렇게 하더라도 2시간 이내로. 알았죠? 이내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내가 몇 회독을 더하고 모의고사를 볼 거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알았죠? 일단 다음 주에 한번 봐보고, 복습 한두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봤는데 괜찮아. 내가 상위권이야.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알았죠?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독을 더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계속 내년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최대한 소통하려고 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 언어적인 기억은 무조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손해입니다. 자기한테도. 그래서 최대한 소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시면 좋고. 근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때요? 뭘 자꾸 혼자 쓰고 있어요. 이걸 못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책에 있는 걸 계속 쓰고 있어. 책에 있는데 어차피 읽을 건데 왜 써? 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필기를 가끔 해드리지만 그거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복습할 때 좋은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은 거고 웬만하면 필기를 제가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기 체크하고 있고 선생님의 설명과 강조 사항을 수시로 놓치다 보면 복습할 때 포인트를 잘 몰라. 그러면 책을 의미 없게 읽습니다. 의미 없게 읽어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버려주는 거를 복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자꾸 놓치니까 체크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미 없는 거를 읽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를. 그러면 본인에게만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수업 들었다, 복습한다. 고득점으로 붙는 학생들은 수업 당일에 반드시 합니다. 빠르면 쉬는 시간에 해요. 피곤하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 피곤하면 쉬어야 돼. 그죠? 근데 피곤하지 않다, 컨디션 괜찮다 그러면 방금 전에 수업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번 더 머릿속에 빠르게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강조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1회독에서 2회독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제자입니다. 상관왕. 왜 상관왕이냐? 1급 합격, 보호직 합격,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직 합격. 3관왕 하는 제자입니다.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저를 만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늦어도 다다음 날은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이면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내에 천천히 1회독. 하지만 천천히라고 해도 절대 수업 들은 시간에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같으면 지금 1교시가 OT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 3, 4교시만 공부하죠? 그러면 3시간이라고 칠게. 쉬는 시간 그냥 포함해서 3시간이면은 1시간 반 이상 복습하면 안 돼. 천천히 읽어도. 알았죠? 믿고 한번 해봐. 믿고 한번.
그리고 OX 모의고사 전,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빠르게 인류의 독을 더 해오세요. 알았죠? 빠르게. 그리고 또 시험 당일날, 수요일날 좀 일찍 와서 벼락치기 한 번 더. 그리고 한번 봐봐, 벼락치기. 근데 떨어지는 분들은 어떡하냐? 복습을 자주 미루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이건 수업 들은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과목의 공통사항이죠. 모든 내용을 공정하게 봅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은 공정하게 보면 안 돼. 이 안에 어떤 것들은 수십 번 봐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몇 번만 보면 되고, 어떤 거는 제가 한 번만 보세요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은 보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알았죠? 네. 근데 공정하게 본다는 건 뭐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똑같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돼. 책은 절대 공정하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책, 알았죠? 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공정하게 보면 안 돼. 뭐 성경이나 불경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책은 공정하게 보면 안 돼. 더 많이 봐야 되는 데가 있고 더 적게 봐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수험서는 안 봐도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수험서는. 모든 내용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가다 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회독은 안 되죠. 왜? 너무 이렇게 보니까 다회독이 안 되죠. 힘들어 죽지. 예.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지. 예. 뭔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게 별로 없지?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휴먼 별표 3개 플러스면 제일 중요한 거죠. 고득점, 합격, 제자님들의 공통점은 무슨 내용들을 정확히 외웁니까? 중요한 내용들. 알았죠? 중요한 내용은 누가 정해줍니까? 각 과목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듣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정해주죠? 믿으셔야 돼. 알았지? 믿으셔야 돼. 자, 그래서 2022년, 23년 이게 지금 정상화되고 나서부터 한 거예요. 그전에도 많았어요. 왜 우리 제자님들 중에 고득점이 많냐? 일단은 중요한 내용을 꽉 잡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를 꽉 잡아. 휴먼 별표 2개 이상을 꽉 잡아. 그 다음에 조금씩 범위를 넓혀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제가 문제를 많이 안 내요. 많이 안 낸다. 왜? 중요한 거를 꽉 잡아야 되는데 안 중요한 문제를 많이 내버리면 여러분이 또 복습할 때 혼동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수를 걔네들을 확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범위를 넓히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짰고 끈질기게 제가 주입시킬 겁니다. 선생님 말 따라오게끔 주입시킬 거고 객관식 문제풀이 꿀팁 이것도 계속 주입시킵니다. 왜? 시험 당일 써먹어야 되니까. 못 써먹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습 조언도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강은 출석을 잘 하시되 웬만하면은 지각은 하지 말자. 결석은 뭐 안 되겠죠? 웬만하면 지각도 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차분하게 수업 준비하자. 이거고 인강은 뭐예요? 강의를 들으려고 PC를 켜거나 노트북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켰으면 바로 강의를 들어라. 딴짓하지 말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강은 제가 관찰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강 학생들은 제가 관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도 좋고 출석도 성실하게 잘 하고 뭔가 잘 따라온다. 그러면 제가 수시로 뭐 간식도 돌리고요. 수시로 문구용품도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도 안 좋고 땡땡이도 많이 치고 다음 주에 OX 봤는데 성적도 개판이고 그러면 안 줘. 알았지? 저는 이쁜 놈 떡 하나 더 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안 주고 이쁜 놈 떡 하나 더 줄 거예요. 알았죠? 수시로 제가 뭔가를 주려고 어저께도 와이프하고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보다가 이것도 수험생들 간식으로 줘야겠는데 이거 줘야겠는데 해서 막 이만큼 과자를 샀거든. 뭘 이렇게 자꾸 먹여? 애들이 열심히 따라오면 이쁘니까 주려고 했어요. 자.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휴먼 별표의 중요성이죠. 제가 2008년부터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지 진짜 고민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합격 제자들과 수험생들을 통해서 이 높은 효율성을 증명했고 그 이후로 저의 이 휴먼 별표를 다른 방식이나 같은 방식으로 벤치마킹 하신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어센 거 따라했다고는 안 하는데 분명히 제 거 따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계시는데 그만큼 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카페라는 거를 이제 복지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올해가 23주년이고
틀렸다. 틀렸어. 2003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카페 가입을 할 때는 이제 왜 하라고 제가 말하냐면 시험이든 강의든 교재든 면접 특강이든 또는 뭐 개별 면접 코칭이든 저에 관한 주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게 카페예요. 예, 카페. 나중에 이제 필기 이제 붙을 때쯤 돼가지고 뭐 카페 가입하다가 쌤한테 개별 면접 코칭을 받고 싶었는데 카페를 늦게 가입했는데 벌써 마감이 돼버렸네. 예, 개별 면접 코칭은 카페에서만 비밀 댓글로 받거든요. 제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쌤의 다양한 조언들이 카페에 있고요. 예, 기출문제 해설도 카페에 제일 먼저 올리고요. 예, 여러분들은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아까 3+3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그런 혜택도 받으실 거고요. 또 수험생들이 올리는 암기 도우미도 있는데 책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수험생이 올린 암기 도우미를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를 막 자기 걸로 써먹는 그런 이제 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수험생들 간에도 서로 뭔가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카페에서 존재합니다. 가입하실 때는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대훈이면 닉네임을 어대훈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명인이 있죠. 어떤 이름은 동명인이 10몇 명도 있어요. 카페에. 지금 카페 회원이 2만 몇천 명이거든요. 근데 동명인이 많은 경우에는 뭐 어대훈 1, 뭐 어대훈 합격, 뭐 어대훈 뭐 하트, 뭐 등등등 이름에다 뭘 붙이시면 돼. 알았죠? 이름에다가 뭘 붙여서 하십시오.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해서 여기에는 유용한 수험 정보, 그 다음에 시험 공고 나자마자 바로 올립니다. 여러 가지 뭐 합격자 발표도 바로 올려드리고 그런 이제 가장 빠르게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해서 활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방문과 Q&A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그 질문 앤드 답변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편한 데다 하시면 되고 실강 학생들은 그냥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에 아무 때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어쌤TV를 제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유익한 영상 많고 방문과 공무원에도 이제 제 코너가 또 따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거는 짬 공부 무료 영상인데 뭐 암기 도우미 특강 시즌 1, 시즌 2 이런 거는 다 공부 영상이거든요. 공부.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이제 짬 공부용으로 또는 화장실이나 뭐 밥 먹을 때 이럴 때 짬 공부용으로 쓰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짬 공부용으로 무료 강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가고. 자, 책에 있는 거 하나만 보고서 가겠습니다. 책 3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볼게요. 예전에 합격수기가 이제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합격수기를 많이 수록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면에 영향을 안 주면서 그냥 사이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자, 김윤미 제자입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광명시 작년에 사회복지학 100점 맞은 제자라 그랬죠? 그 제자거든요. 그 제자가 쓴 글이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이라는 점수를 처음 받아봤답니다. 저번 국가직은 이제 4월에 보호직을 받다는 얘기인데 보호직 때는 사회복지가 85점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아쉬웠대요. 근데 본인이 목표로 하는 본시험에서 사회복지 100점이란 끝판 점수를 받아냈고 뭐 수험생들 중에 타학원 사회복지 강사님들의 수업이나 동영 자료도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온리 어대영 교수님의 수업들과 동영만 듣고 100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 전년도에는 준비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때도 사회복지는 95점 받았어요. 지방직에서. 근데 1년 만에 하나를 올린 거야. 근데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 100점이니까, 그지?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서 사회복지를 한 번은 95점, 그 다음에는 100점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끝냈다라는 거고. 암기 과목은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언어는 문풀 같은 경우에 다른 선생님 거를 병행해도 괜찮아. 언어는 워낙에 문제 유형이 다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괜찮은데 암기 과목들은 그냥 한 선생님 수업만 쫙 따라가면은 됩니다.
어차피 사회복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국사나 그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만 따라가고 언어는 이제 문풀의 경우에만 이제 다른 선생님의 출제의 어떤 패턴도 좀 내가 익혀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문풀 정도나 아니면 문제집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앙익 과목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했으면 그냥 그 한 명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교시의 이 조언 잊어먹을 만 하면은 또 한 번씩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일단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쉬세요.